안녕하세요. 기본 강의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회 예정돼 있는데 연강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정상 학원 일정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연강을 좀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되고, 특히 9월달에 연강을 하고, 이번 주 금요일날 연휴 들어가기 전에 오전 오후로 연강을 할 테니까 표시된 날짜에 연강하는 걸로 예상하시고 이렇게 따라오셔야 되고,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민법이 양도 36회인데 빠듯합니다. 이거 일정을 마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일 정도로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고, 법무사에서 민법은 거의 한 50%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50%는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1차에서도 우리 1차 과목마다 문제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문제수가 출제되는 게 민법 40문제 이래 출제되고, 2차에서도 배점이 100점, 한 과목이 100점인 거는 민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70, 민사서류 작성을 30 이렇게 해가지고 2차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수가 구성되는데, 얘는 이것만 가지고 100점 봐요. 이것만 가지고 민법만 가지고 100점을 처리하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려면 민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민법이 잡혀 있어야지 시험이 끝날 수 있게 되는다. 그러니까 1차 합격은 민법 안 잡혀 있어도 할 수 있어요. 1차 합격은 할 수 있는데, 시험이 끝나고 싶으면 민법이 잡혀 있어야 돼요. 민법이 잡혀 있어야지 되니까 민법 안 잡고 1차 붙으면 2차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힘들어지게 될 테니까 다다익선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가장 많이 보는 게 낫다.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스케줄이 지금부터 1년 과정이 시작되고, 아마 내년 시험도 아마 일정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니까 8월 말이나 아니면 9월 초에 또 1차가 또 있을 거예요. 아마 1차가 있게 될 테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건데, 대개 학원 스케줄이 지금부터 기본 강의 시작해가지고 12월이나 1월까지 이제 일선안이 끝나고, 일선안이 끝나게 되면 큰 과목들 4개,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등기법 4과목을 빅4라고 해서 이 4과목을 다시 집중 강의라는 걸 해요. 집중 강의라는 걸 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게 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또 8과목을 객관식 과정, 문제풀이 과정으로 해서 시작이 되게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마무리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게 8월 말입니다. 8월 말이 된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번 책을 보고, 집중 강의 때 한번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객관식 때 보고, 마무리 과정 보면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그러면 총 4번 정도밖에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허락되지 않는데, 제 경험상 이래 봐가지고는 문제 못 풀겠더라고. 이 4번 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는 거의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이거 한 배수는 봐야 되겠더라고. 한 8번 정도. 그 정도는 보셔야지 시험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회독수를 어디서 뽑으셔야 되냐 그러면, 평소에 기본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뒤에 과목, 다른 과목으로 넘어갔을 때도 이걸 한 번 더 봐줘야 돼요. 한 번 더. 꼬리 물개식으로 해서 한 번 더 같이 봤던 걸 한 번 더 본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집중적인 반복 회독수라는 거는 시험 막판에 하는 겁니다. 시험 막판에. 그러니까 50일 남았을 때, 2달 남았을 때, 그때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때 공부 분량이 1년 공부 분량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게 되니까, 한 5회독 정도를 그쪽에서 4회독, 5회독을 마무리하면서 50일 남았을 때 그때 정리하면서 회독수를 높여가는 그런 계획을 잡으시는 게 필요하고,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만 해서는 붙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맞춰서 강약 조절을 하고, 예컨대 민사집행법 같은 거 이런 거 그게 키 과목이거든. 1차에서 키 과목이 되는데, 원래도 민사집행법이 되게 어렵게 나왔다 그러더라고. 2교시 그 과목이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맞출 수 있게 되는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어렵게 나오면 이제 틀리는 문제도 있게 될 건데,
기본 점수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못하면 이게 쉽지 않은 과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것도 놓쳐버리고 어려운 것도 놓쳐버리고 이러면 점수가 너무 안 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민사집행법이라는 과목을 천천히 이래 접근하시면서 그 한계점을 딱 느끼게 돼요. 30문제 중에서 내가 여기까지만 맞출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이래 될 테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릴 거는 과감히 버리는 게 그게 이래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그 점수를 받아줘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법이었습니다. 민법이 올해 난이도는 작년 난이도보다는 한 3개 정도는 쉽게 나왔거든요. 쉽게 이래 출제됐는데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득점을 못했다면 아마 점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과목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지금 예상 커트라인이 한 60점 초반 정도, 60점에서 60점 초반 정도, 아니면 50점 후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개 한 60점대예요. 60점 정도, 그 정도가 이래 커트라인이 이래 되게 되니까 거기에서 점수를 이래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 일단은 민법이 돼야 됩니다. 민법하고 또 하나 과목은 등기법이 이래 되셔야 되고 두 과목을 이래 전략 과목으로 잡고 민집은 매일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강의 끝나고 나면 시험 끝날 때까지 매일 보시고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틀리지 않을까. 10개 정도는 이래 틀린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래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책을 안 봐버리면 그 10개 이상 틀리고 10개 이상 틀리게 되는데 매일 본다는 그 가상하에서는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이래 보고 잘하는 사람은 한 6개까지 틀리더라고. 6개나 5개까지 이래 틀리는데 많이 없습니다. 5개, 6개 틀린 사람은 실무 경험도 있고 민사집행법을 현장 경험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그 정도고 아마 공부만 하신 분들은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 과목은 이래 아마 들어보시면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되는데 일단은 그 과목을 잡으셔야 되고 도망가지 말고 이래 계속 붙들고 앉으면서 계속 그 과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래 보는 수밖에 없죠. 계속 이래 기출 문제 보고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이래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민법은 이거는 이해될 때까지 보여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이래 보셔야 되고 이거는 점수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가 아니고 2차에서 막혀버리면 낭패를 보게 되고 민사소송법도 민사서류 작성이라는 과목이 30점짜리가 있는데 민사 소장 쓰는 겁니다. 소장 쓰는 과목이 있는데 소장 쓰는 내용이 80%는 민법 판례입니다. 민법 판례를 이래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 판례를 알아야지 그 내용을 이래 작성할 수 있게 이래 되고 부동산 등기법도 민법을 베이스로 하거든. 민법을 이래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도 민법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민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민사소송법, 민사서류 작성,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거의 한 200점 이상 분량이 되지 않을까. 민법만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 되니까 2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래 집중하셔야 될 이래 측면이 있고 정리를 잘해둬야 될 이래 측면이 있고 아마 집중 강의 때는 2차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2차 기출 문제, 그러니까 원래 2차가 아마 11월 달에 있을 테니까 원래 나왔던 2차 문제들 이런 것들을 법원행시 2차 문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먼저 접근 한번 해보고 집중 강의 때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한번 이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고 일단은 1차 지금 이런 기본 강의에서는 기초, 그다음에 기본, 그다음에 어디가 기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이래 정리하고 이번에 교재 만들면서 최근에 한 5년치 기출을 이래 반영했습니다. 최근에 5년 정도 기출 문제가 어디에서 집중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래 반영했는데 원래 법무사를 반영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시험 봤는데 이게 바로 개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작업을 이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원래 기출은 조금 이래 스스로 좀 보완을 좀 추가를 좀 이래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판례가 문제가 어디서 집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시험을 풀어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를 이래 풀어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동떨어진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밑줄을 엉뚱한 데 끄면 안 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밑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출제되는 표현을 확인하셔야 돼요. 출제되는 표현을 이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디가 출제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기출을 옆에 놓고 이래 같이 풀면서 공부하는 게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책을 두 권을 같이 본다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 이 교재를 만들 때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어떤 부분이
출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둘 필요성이 있게 이래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래 정리했고, 옛날 기출문제 보면 10년치로 이래 확대해 보면 10년치, 15년치까지 확대해 보면 이거보다 한 2배, 3배 늘어날 겁니다. 근데 조금 이래 타점이 분산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최근에 출제된 5년치 중심으로 해가지고 5년치 중심으로 해서 이래 그 정리를 했고, 옛날 구닥다리 그 기출문제도 간혹은 나오더라고. 간혹은 요즘 뭐 전혀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출제가 되긴 하는데, 최근에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이래 그 경향이 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최근에 그 경향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둘 필요성이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그 확인하는 취지로 보고, 반드시 출제되는 표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출제되는 표현을 이래 한번 풀어보고 그게 맞다 틀렸다를 걸 확인하시고 그 부분이 이해되는지 이해되지 않는지, 그리고 해당 교재 내용 옆에 기출 문제를 실어놨어요. 기출 문제를 이래 실어놨으니까 해당 교재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기출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기출 문제가 풀려야 되고, 기출 문제가 이해 안 되면 해당 교재 내용을 다시 또 읽어봐야 되고 다시 또 어떤 식으로 이래 바뀌어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객관식은 알면서 틀리는 거예요. 알면서 틀리니까 객관식이라는 거는 이제 국어적으로 이게 예외를 물었는지 원칙을 물었는지 그걸 구분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문제는 원칙으로 나왔는데 예외로 풀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외로 출제됐는데 원칙으로 풀고 있다든지 이러니까 자꾸 이래 문제가 틀리게 되거든. 틀리게 되니까 객관식은 객관식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객관식 과정에서 정리할 건데, 지금 공부할 때도 염두에 두시고 염두에 두면서 이런 식으로 이럴 것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걸 그렇게 정리하고, 민법은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이해가 이래 바탕이 돼야 되고, 일단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뒤집다 외워버리면 그거는 암기 그 과목으로 이래 보지 마시고, 이거는 이해 과목으로 수학과 같은 과목으로 그렇게 이래 보고, 단순히 그 좀 외워줘야 될 부분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외워라라고 이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꼭 이래 그 다음에 외우겠다 아니면 정리해서 외우겠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러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에 뭘 외우라고 하면 돌아가실 때 사진을 찍어, 저 카메라에 폰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그걸 계속 봐서 집에 도착할 때쯤 그게 다 암기돼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음날 올 때도 그걸 다시 열어보고 그 찍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몇 개 있을 거니까 그걸 카메라 폴더에 다 저장을 해놨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외우세요. 그냥 그거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정책적으로 만들어둔 조문이고 정책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외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 찍어가지고 그냥 외워버리라고, 다음에 외우겠다 이러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이래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업을 듣고 복습하면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앞으로 공부는 그래야지 말고 꼬리 물개식으로 공부한다. 꼬리 물개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1회차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2회차를 공부할 때 2회차를 그냥 보지 말고 1, 2를 보라고. 1, 2를 보고 그 다음에 3회차 넘어갈 때는 1, 2, 3을 보고, 그러니까 앞에 것들을 계속 누적 진도로 해서 같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이 그 정도 이래 정리되면 다시 물권법으로 넘어갔을 때도 똑같이 물권법도 1 보고 1, 2 보고. 왜냐 그러면 이게 곧 설명하겠지만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채권법이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줘야 되거든. 같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이 과목만 해도 벌써 5과목 보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민총 봐야 되지, 물권 봐야 되지, 채권 총칙 봐야지, 채권 각칙 봐야 되지, 가족법 봐야 되지, 이렇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렇게 5테마로 구성되어 있는 걸 완전 별도로 이래 봐버리면 공부가 다 끊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분량이 줄지가 않는 거예요. 줄지가 않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면 학원들은 별로 의미도 없어. 이게 수업들은 의미도 없게 이래 될 테니까 연결해서 이래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걸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데, 앞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야지 뒤에 게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이래 되게 되니까 앞에 것들을 충분히 많이 봐두신 상태에서 뒤에 거를 공부해야 돼요. 뒤에 거를 따라오셔야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이래 이해할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공부를 위해서 계속 누적전도로 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래 정리하고, 수업 진행하다가 좀 필요하다 생각되면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테스트하면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그걸 테스트하기가 좀 부담이 돼.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강의 시간을 깔아먹으니까 부담이 되게 되는데, 한번 이래 수업하다 보면 최근에 나왔던 원래 법무사라도 한번 이래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옛날 것들을 한번 이래 더 풀어본다는 의미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 또 하면 이 단점은 시간을 깎아먹는 게 단점인데, 장점은 테스트한다
그러면 책을 한 번이라도 보고 오거든. 이게 한 번이라도 보고 오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장점이 있게 되고, 지금은 몇 개 틀렸다, 몇 개 맞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지, 점수가 높아야 된다,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는 실전 가서 이제 점수가 높은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런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하고, 민법을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민법 시험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공부에 막 재미를 붙여서 막 취미생활처럼 이래 공부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되고, 만약에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교양 과목으로 이래 공부하면 재미도 있고 이래 될 텐데,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고, 그리고 또 법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춰서 모든 생활이나 그 내용들을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길어지면 안 돼요. 공부가 되게 이래 늘어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는 이래 그런 그 상황이 되게 되는데, 누구나 빨리 끝내서 자격증 하나 따려고 온 거잖아요, 그지? 자격증 하나 따려고 이래 오셨으니까 1차를 일단은 집중해서 매진해서 이래 공부하시고, 어설프게 2차를 같이 보지 말고, 왜냐하면 1차도 안 된 상태에서 2차를 막 곁들여 같이 공부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1차에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1차 공부할 때 2차 과목하고 겹치는 게 두 과목이 있는데, 그게 민법하고 부동산 특기법이니까 걔네 두 개를 집중해서 많이 보겠다. 그게 결국 2차 공부입니다. 2차 공부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면 그 두 과목을 좀 집중해서 잘 정리해 놓으면, 그러면 결국은 내년 1차 끝나고 나서 동차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래 가질 수 있게 될 테니까, 형법 형소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동차 합격이라는 것도 한 번에 통과하는 거, 한 번에 이래 통과하는 동차 합격이라는 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형법 형소가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고 수업이라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래 가능할 수 있게 이래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욕심내지 말고 1년 안에 붙는 것도 그것도 빨리 붙는 거라, 빨리 붙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래 그 계획을 잡고 공부 분량을 이래 정하시는 게 이래 그 타당하게 되고, 일단은 내년 1차 목표는 불변의 진리니까, 우리가 내년 1차는 이래 반드시 합격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래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고, 집중해서 정리할 거는 일단은 1차 기본 강의에서 목표로 하셔야 될 거는 민법하고 그다음에 등기법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하나 더 가능하면 민집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보셔야 되는데, 한 번 듣고 이해는 절대로 안 되거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상 한 번 듣고 이해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아마 몇 번, 10번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 민법하고 민집은 계속 끝날 때까지 이래 손 놓지 말고 영어 공부하는 기본으로 보셔야 돼요. 영어 공부하는 기본으로 이래 그런 마음으로 민법, 민집은 두 과목은 계속 보신다 이래 생각하시고, 12월 달까지 어떤 집중 강의 1월 달까지 큰 과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빨리 마쳐야 된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그걸 어느 정도 회독수를 한 번씩 더 높여놓은 상태에서 집중 강의할 때 또다시 높일 수 있도록, 집중 강의에서 더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따라오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자, 지금부터 이제 민법 강의 어느 정도 이래 정리하는데, 기본적인 용어는 입문 강의를 따로 이래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학원에서 이야기해서 제가 입문 강의를 이래 따로 열어 드릴 테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기초 강의, 입문 강의부터 먼저 전체 스크린을 한번 보시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냐 그러면, 이 동네에 내가 이사를 왔는데 약국이 어디 있는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 또 햄버거는 어디에서 파는지, 또 중국집은 어디가 맛집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공부해야 돼. 확인하고 이 동네를 다녀야 되고, 안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거든. 길을 잃어버리게 이래 될 테니까, 큰 도로는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는 어디 있고, 경찰서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입문 강의를,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 연휴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걸 빠르게 한번 스크린 한다는 기본으로 해서 그냥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두고, 일단은 또 이게 단어가 해결돼야 돼요. 단어가 해결돼야 되는데, 추인이라는 단어가 민총에서 4번 나오거든. 네 번 나오는데 4가지 의미로 나온다고, 추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영어 단어 하나가 우리가 여러 개 의미로 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어적인 의미로 추인이라는 의미가 4군데에서 작용되거든요. 4군데에서 작용되는데, 이게 어떤 추인으로 나왔는지를 문맥을 보면서 확인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4개 중에 어딘 건지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추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인이 막 다르게 표현되고 있거든. 다르게 이 문맥에서 추인하고 이 문맥에서 추인하고, 이게 완전 별도의 추인으로 이래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해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 이해하는 관점으로 그리고 원리를 모르니까 외울 게 많아지고 외울 게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렇게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데 단어만 이해하고 원리만 알아버리면 이 문맥에서는 이런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만 알게 되면 암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인 스크린을 한번 하시고 이번 주에는 진도가 좀 많이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전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인문 강의를 별도로 찍어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렇게 이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그리고 유튜브나 저희 학원에 제가 노무사 강의 쪽에서 무료 조문 특강 같은 거 해놓은 게 있어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이 조문 자체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두 가지 테마인데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법 총칙만 해도 한 15강 정도, 그다음에 채권법도 한 15강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유튜브인데 제가 올려놓은 게 아니고 학원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제 학원은 전혀 수익하고는 상관없게 이래 될 테니까 돈 보태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누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제 이름을 검색해 보면 조문 강의 특강이 나와요. 특강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복습용으로 한번 들어봐요. 복습용으로 한번 들어보면 아마 채권법이 들어볼 만할 거다. 민청하고 채권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이제 이 기본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을 좀 추격한 느낌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거든. 추격한 의미로 이래 나오니까 설명하는 기법이나 방법이 똑같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했던 내용을 조문 강의 특강할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찍어둔 게 있고 무료 강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조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원리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는 게 법 조문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법 조문을 이렇게 공부하니까 조문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좀 높여놓으면 그러면 판례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또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다면 조문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 또 그게 나중에 2차에서도 도움 될 테니까 2차에서도 이렇게 적용되게 되는데 그거는 미리 듣지 말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복습용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지 않을까 좀 덜 잊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게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고 1차를 1년 안에 끝내는 것도 되게 빠른 겁니다. 요즘 시험 난이도를 비춰봤을 때 법무사 1차가 이렇게 워낙 양도 많고 특히 민사집행법에서 나가 떨어져 버리거든. 민사집행법을 들어보면 이게 이 시험이 1년 만에 끝나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거기 가서 하게 되게 되는데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과목이니까 최대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선행할 수 있으면 선행도 하고 선행도 하시고 아까 말했던 뭐 용어 정리 강의 같은 거 있는 인문 강의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라도 좀 미리 들어놓고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강의를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그걸 표시해놨다가 이래 정리하면 돼. 우리는 지금부터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다 표시하고 책 전체가 이 표시가 될 수도 있어. 책 전체가 이래 한 줄 한 줄이 다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 표시해 놓고 넘어가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책을 보면서 이걸 지워가는 과정이다. 이래 생각하면 돼. 이걸 줄여가는 과정. 이 표시를 이래 줄여가는 과정이고 어떤 문제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표시해 놨는데 다음에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또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이래 중사 표시를 이래 해놓게 이래 될 텐데 이게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외워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버려. 그냥 틀려도 되니까. 왜냐 그러면 100점 맞을 필요가 없잖아. 이게 시험을 붙기 위해서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보를 때 몇 점 맞았을까? 몇 점 맞아 기억도 안 나. 그것도 그냥 1차 필기시험이라는 거는 점수만 받으면 돼. 뭐 1종은 몇 점이고 뭐 2종은 몇 점이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1차 시험도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 지금 절대평가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60점 넘어버리면 합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60점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버리는 거는 이제 나중에 버려야 돼. 미리 버리지 말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넘어가면 된다고.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곧 설명하겠지만 우리 민법 법학을 이해할 때는 앞부분이 되게 어렵게 구성이 돼 있어.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런 구조인데 앞부분에서 자꾸 헌법 같은 거 처음 들어보면 총칙에서 막히거든요. 총칙에서 막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헤매지 말라고. 빨리 갔다 오면 뒤에 갔다 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고. 많아질 수 있게 되게 될 테니까 그 이유는 곧 설명할 테니까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절대로 발목 잡혀가지고 막 하루에 진도를 막 한 페이지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속도전으로 쭉쭉 뽑아내. 진도를 이렇게 뽑아내고 표시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회독수를 한 8회독 하겠다 이렇게 8번 정도는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다면 한 번 보고 이해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앞으로 녹차 우려되는 듯이 점점 우려가는 공부, 이해도를 점점 높여가는 공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 정리하게 될 테니까 그래 정리하고 그리고 수험에서 마지막으로 단권화를 좀 해야 돼요. 단권화라는 게 이제 한 것만 보는 거, 한 것만 보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기본 강의 보고 핵심 집중 강의할 때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똑같은 교재 안 바뀌고 이걸로 이래 정리할 거고 객관식은 그 오지산다로 나왔던 그 기출 문제 그 문제집인데 그것도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출간될 건데 그 책으로 이래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집으로 정리하는 경향도 많고 요즘은 문제집으로 정리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기본서로 이걸로 이래 정리하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어디든 하나로 몰아야 돼.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8번을 한 것만 계속 본다 이런 기분으로 한 것만 계속 본다는 기분으로 해서 그렇게 이래 정리를 하시고 객관식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기본서로 정리해도 되는데 딱 그 하나를 정해놓고 그걸로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이래 가겠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시험장까지 들고 갈 책이 내가 어떤 책에 다는 거 이걸 먼저 정하시고 잘 애매하고 결정을 못하겠다 싶으면 객관식을 선택하는 게 이래 도움이 될 거고 2차 있는 과목들 민법하고 등기법 이런 것들은 2차를 위해서라도 기본서를 좀 많이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서를 이래 보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객관식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기출에서 반복되는 게 한 60% 70% 되거든요. 60% 70%가 이래 되니까 어렵다 해도 반복해서 나오는 게 70%는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게 이래 되고 나왔던 데서 또 나오고 나왔던 데서 다시 나오고 그러면 어렵다는 거는 세 문제 정도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세 문제 정도가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게 분량이 6문제가 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진 거고 세 문제에서 좀 두 문제로 줄면은 좀 평이한 게 나온 거고 평이하게 나온 걸로 이래 아니면 세 문제만 나왔다 그래도 그냥 평이한 거야. 그냥 평이한 걸로 처리가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분량이 늘어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지게 이래 될 테고 그리고 또 지문 자체가 좀 낯선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데 나만 어려운 건 아니고 그거는 똑같이 공부한 거고 다른 사람들 같이 어려운 거니까 얘가 틀리는 거 나도 틀리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얘가 맞추고 있는 걸 내가 막 틀리면 그게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게 이래 되니까 맞출 수 있는 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게 기출 문제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객관식을 계속 보시는 게 오히려 1차 합격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일단은 1차를 붙는 게 중요하니까 2차하고 겹치지 않는 과목들 이런 것들을 굳이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은 1차를 합격하는 게 이래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래 정리하고